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중에 이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한 이 치안환경,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이러한 정책과 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활동을 바로 외사 경찰 활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무와 관련된 이러한 경찰 활동이라서 현재 경찰에서는 외사관리관이라는 직책을 따로 둬서 이 외사 파트를 하고 있고요. 이 외사 파트의 경찰 업무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바로 경찰의 보안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외사 파트를 별도로 독립시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거, 수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이지만 사건을 발생하고 난다면 수사 파트였었죠. 그 외에 교통이나 경비처럼 실제 공공의 섹터에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파트가 있어서 경찰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 기능을 했었는데, 여섯 번째로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이 보안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공공의 안녕을 위한 바로 국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였었고, 과거에 이 외사는 국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의 일부로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국제화 시대 이후로,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뭐 일부 주재원들이나 뭐 주한미군이나 일부 외국인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들이, 특히 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바로 산업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이 노동 현장에서, 근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학생도 과거에는 극소수나 아니면 일부 국가에 제한됐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나 시민으로, 국민으로, 또 내지는 이 외국인으로, 등록 외국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국가의 보안,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 경찰의 보안 경찰 활동 중에서 이제는 별도로 독립을 해서 이렇게 외사 경찰 파트로 이제는 별도의 관리관을 두기도 하고,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별도의 외사계를 둬서 외사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사 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외국인과 관련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TV나 영화에서 보는 굉장히 극심한 이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상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그 외국인의 이 소재 파악이나 또 외국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 보상 등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각종 교통의 발달, 국제 간의 교류, 인적, 물적, 이 교류의 확대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각종 외국인 범죄, 또 더 나가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 불법 체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경찰의 이 외사경찰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국내에 이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도 사실은 외사 경찰 파트에서, 이 외사 파트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동력 자체가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서비스업이든 간에 주로 내국인들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많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근로 현장에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직접 받아들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 인력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인구로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과거 다른 선진국들이라든가 다른 서구 사회들, 뭐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가 어느 정도 이 고도화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겪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10대 강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다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개인의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일단 사회의 변화 자체가, 큰 흐름 자체가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미국처럼 다문화 국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일본 수준 내지는 뭐 그거보다 더 많은, 특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중동포를 포함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고 또 반대로 들어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수없이 많은 한 외국인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다문화 가정들 많이 일어났거든요.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경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입출입자 내외를 보면은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은 1년에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을 뺀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1,7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우리나라의 국경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상당수는 국내에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아니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체류 외국인만 문제가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해외에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도 경찰의 외사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출입 외국인, 내외국인은 사실 외사 경찰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을 보면은요,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2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었을 때 약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는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8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따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계 중국인들, 소위 말하는 조선족을 포함한 제중동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한국계뿐만이 아니라 이 제중동포가 아닌 그 순수한 중국 국적인 사람들, 그래서 중국의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조선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제중동포를 포함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베트남, 태국, 기타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등 이 아시아 계열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재외국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 재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 사고는 약 6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퍼센테이지의 증가는 말 그대로 이 체류 외국인 숫자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내국인이, 즉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외국인 사회에서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사회에서도 각종 사건, 사고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교통사고를 낸다? 한국 체류 외국인도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발생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양한 외국인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외국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단속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한 곳에 각종 경찰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를 하는 경제활동 인구와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소위 말하는 국제 결혼을 하는 이주 여성, 그 외에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합니다. 또 이들은 들어온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로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유학생이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나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으로 들어와서도 나중에 유학생이 되거나 근로자가 되기도 하는 등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사회 내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결국 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건 사고인 폭력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전국 17개 지방청에다가 모두 다 국제범죄수사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범죄수사대를 둔다는 얘기는 이 파트에서 주로 뭘 담당한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를 담당한다는 거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 범죄의 죄종을 보니까 다양한 형태 발생하는데, 살인사건 83건, 강도, 성범죄 이러한 것들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강력범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범죄 파트에서 따로 배우겠습니다만은 보통 강력범죄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대인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강도나 살인, 강도,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 그 외에 폭력이나 방화처럼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들이 강력범죄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 말고 실제로 상당수의 범죄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내국인의 범죄도 비교를 해보면 이와 유사합니다. 즉, 강력사건도 많이 발생하지만, 소위 말하는 형사들이 조사하는 강력사건도 많이 발생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수의 범죄는 지금 외국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절도와 같은 경제범, 지능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기와 관련된 범죄들, 기타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특별법들이 있고요. 한편 외사안전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 외사안전구역에 특별 치안활동을 하는데, 이 외사안전구역이 소위 말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주거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각종 상거래 행위를 하거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 외국인 밀집도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외사 안전구역을 지정한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나 주로 영화에서 많이 봤었죠. 예를 들어서 대림동이라든가 아니면 신길동이라든가 이들 지역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건대 입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다문화 거리 있는 원곡동 주변을 포함을 해서 전국에 28개 구역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들 지역에 주로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범죄 취약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이나 야간 취약제가 왜 이들 지역에서 범죄 취약제로 하느냐? 다른 내국인들이 활동하는 데도 비슷하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들 지역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시간대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활동을 하죠? 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내지는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야간 시간대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자기 본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국적지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 바로 야간 시간대, 주말 시간대에 자기네들의 식품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친구들과 동료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유흥문화가 있는 이들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들 지역에 각 국제범죄수사대와 지역경찰 등이 합동으로 순찰하거나 검문검색, 기타
흉기 소지를 포함한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등록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이들 지역을 불신 검문이라든가 다양한 단속 활동을 하다 보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많이 적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15년에는 20만 명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40만 명이 육박할 정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봤었던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변에서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많이 있겠죠. 그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농촌 지역에서도 수없이 많은 농촌의 근로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활용을 해서 농촌 지역에서 또 산업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도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등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고용허가 비자를 받고서는 들어온 사람들이 근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비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고용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새로운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은 2년이 지난 2년 1일째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한편 이와 유사하게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유학생들도 유학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학위과정이든 어떠한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체류를 하면서 만약에 근로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지막 이러한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바로 제주 지역에 무사증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서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자 면제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 비자가 발급이 됐고 결국 이 관광객 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관광객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은 이들은 그대로 불법 체류 인원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2015년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결국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과 관련돼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들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범죄 피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이들을 체포 수사, 즉 인신 구속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소재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스스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불법 체류인 과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뭐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등등 했었을 경우에 이게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 과정에서 신고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바로 한국에서 출국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건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다치는 거는 시일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본인의 경제 계획이라든가 본인 본국 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공공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내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 스스로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법무부 주관으로 현재 이 외국인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고요. 경찰은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담당을 하는 거고 실제는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은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실제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무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국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불법 체류 현장 단속을 할 때는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 다 일일이 단속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 합동 단속으로 해서 법무부 주관의 출입국 관리국 직원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경찰력을 함께 동원을 해서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외사 안전구역이라는 바로 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문 검색이라든가 또 농어촌 산업공단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외국인 체류 시설 등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체류 외국인,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집단 기숙을 하거나 집단 근로를 하거나 집단 노동을 하는 현장에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범죄 피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나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방역을 하라는 정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걸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현재 불법 체류라는 신분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의해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지정된 체류 기간까지 출국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체류인 상태에서 범죄 가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등록 외국인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는 유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외사 치안 협력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말씀드렸었던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라든가 또 외국인 사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 어디? 제주라든가 이렇게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외사 치안 협력을 만들어서 경찰과 공공단체와 민간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뭐 자율 방범을 한다라든가 캠페인을 한다라든가 봉사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 국제범죄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경찰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해외 성매매입니다. 자, 해외 성매매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불법으로 인해서 각종 단속이라든가 각종 뭐 CCTV를 통해서 단속한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성매매 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를 국내에 있는 외사 인력으로 모두 다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해외에서 성매매를 실제 성을 사는 구매자의 상황도 파악을 해서 적발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성을 공급을 하는 이 공급, 소위 말하는 그 최일선에서 알선하는 알선 브로커들, 이들을 최대한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특히 이 외사 경찰 파트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이라든가 호주 등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하는 성매매 또 내지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매매자들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 주재관들, 현지에 있는 주재관들이라든가 인터폴 등과 함께 성매매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 최근에는 해외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해외에 주소지를 둔 이 성폭력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경찰에서 계속 끊임없이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계속 IP를 삭제를 해가면서 추적을 해가고 여기에 따른 각종 압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불법 밀입국 사범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출입국 이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을 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뭐 밀집 지역들, 이들 지역을 단속으로 해서 주로 외국인들 중에서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검거를 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한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외국인들이 공급하는 마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마약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사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내 외국인 밀접 지역 내에 혹시 마약 범죄가 성행하지는 않는지 또 이들이 혹시 마약 공급책으로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집중 단속해서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돼서 최근에는 경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산업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해외 유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산업기술에 대한 일종의 방어력, 저항력과 보완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 기술력이 혹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잠입수사 내지는 기획수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있는 각 경찰청별로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방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특히 이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바로 응용해가지고 굉장히 저가의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품질의 저가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유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경찰뿐만이 아니라 뭐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각종 이 해외 이 산업기술 유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 관련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청, 기타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 뭐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실제 현장에 이러한 이 각종 정보가 거의 대부분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더니 당연히 경찰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경찰 말고도 뭐 국정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군 수사기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군사기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종 첨단 무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도 지키기 위해서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이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의 다양한 다문화 활동들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계속 각종 단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중 점검이라든가 뭐 불신 검문이라든가 뭐 이 체포 선고라든가 이렇게 이 외국인을 상대로 이러한 관리의 대상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다문화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한테 도움을 주고 또 이러한 예방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 사고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놓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 도움센터입니다. 이 외국인 도움센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다문화 가족센터처럼 일종의 경찰에서도 외국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한테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했었을 때 대처도 가능하고요. 혹시 그 범죄가 내국인 피해자로 확산됐었을 경우에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외국인 도움센터에서는 외국인 범죄 신고를 일종의 민원 접수 현장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기타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뭐 경기라든가 또 이 뭐 경남처럼 산업공단이 많은데 뭐 이런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외국인 도움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건들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도 시민경찰학교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 예방 교실을 하는 것처럼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고요. 혹시 외국인들이 간혹 국내의 법 규정 자체를 잘 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법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문화 가족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운전면허 교실도 해주는데요. 자, 이 이유는
실제 이들이 왜 운전면허가 필요하냐라고 봤었을 때 같은 외국인 근로자 또 내지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곳도 많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노동력만을 투여를 해가지고서 그냥 근로활동만 한다가 아니라 노동력을 투여해서 근로활동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서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문화 가족 출신이나 아니면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활동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광경찰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관광경찰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치경찰에서 잠깐 얘기 들었었던 것처럼 제주 지역을 포함을 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지역에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우리나라 안전과 관련돼서 기타 우리나라에서 혹시 법 규정과 관련돼서 위반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외에도 관광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피해라든가 범죄자 발생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광경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인서울 내에서 즉 서울 내에서 뭐 명동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 당연히 관광경찰이 활동을 해야 되는 지역에 부산이라든가 제주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경주 뭐 이런 지역에도 별도의 배치를 하면서 여기에는 영어나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제3, 제2외국어 국가들까지 같이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현황, 예를 들어서 뭐 콜벤 업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제 관광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은 없었지만 이 미신고 숙박업소라든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서는 국내에 있는 호텔, 국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하는데 그게 숙박업소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뭐 그 외에 뭐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뭐 각종 호객행위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관광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불법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관광경찰이 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보셨던 다양한 외사경찰 활동들 특히 외사경찰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다라고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에 내국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고 또 이러한 범죄가 가면 갈수록 비율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선에 나중에 경찰에 입직하게 되면은 지금 200만 명 수준의 이 외국인들이 아마 불법 체류까지 포함을 하면은 300만 명이나 400만 명 나중에 분명히 우리 국민의 10% 가까운 5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 여성을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가 다문화 정책을 하게 되면은 아마 뭐 가깝게는 2025년 뭐 늦어도 2030년까지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관으로 채용을 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들 지역을 이제 개토라고 해가지고 즉 그 해당 문화가 공유되고 있는 지역에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다른 다문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다 그러면은 코리아타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당연히 백인 미국 경찰도 있겠지만 거기에 한국계 출신의 미국 경찰관을 같이 배치를 2인 1조로 배치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치안 정보도 수집하고 반대로 이렇게 외국인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경찰 치안 서비스도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관들도 나중에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일반 경찰 공무원을 항상 응시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력특채라고 해서 경찰행정특채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경찰을 채용하고 있는 다양한 특채 방법 중에서 이 외국어 특기자를 채택하고 있는 인원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의 특기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어 특례로 해서 경찰로 입직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다문화 활동을 포함한 경찰 활동, 외사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사 경찰 활동 관련된 내용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